부모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돈이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자식 결혼 자금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배틀톡의 MC 김완성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때는 집 전세까지는 해주는 게 부모 도리였다. 그런데 자녀 세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 노후도 불안한데 그게 왜 당연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이 결혼 자금을 두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중 누가 맞는 건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패널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께 자식 결혼 자금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는지 여쭈어볼게요. 저는 가능하면 전세 보증금까지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힘들잖아요. 자식들 시작이라도 좀 도와줘야 부모가 돼서 미안하지도 않고 노후도 편해진다고 생각해요. 도와주시면 감사한데요. 전 그걸 부모 의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부모님 노후도 불안한데 억지로 빚까지 내서 도와주시는 건 솔직히 자식된 입장에서도 부담이에요. 자, 정리해보면요. 부모 쪽에서는 부모 도리라는 말이 나오고 자식 쪽에서는 부모 노후와 여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퇴직금에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 전세보증금을 해주신 아버지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 대출을 아버지가 매달 갚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가 전세는 해줘야 하는 거다. 그래서 퇴직금을 거의 다 털어넣고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셨죠. 겉으로 보면 전세를 해줬다 이지만 구조를 보면 부모 대출이 자녀 전세로 흘러가는 그림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우리 때는 결혼시키면서 집 한 칸은 해줘야 부모 체면이 선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또 안 해주면 미안하죠. 사돈내는 해주는데 우리가 못 해준다며 그래서 노후 걱정보다 애 결혼시키는 것부터 먼저 챙겼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죠. 전세를 아예 못 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대출을 꽤 크게 받으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 전세집이 사실 부모님 노후를 깎아먹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하실 건지 미리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결국 얼마를 해줬냐보다 중요한 건 이 정도 지원을 하면 부모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걸 서로 사전에 공유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도저히 여력이 안 되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빚에 월세에 사돈 쪽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 더 미안해지는 그런 경우죠. 사연 속 아버지는 매달 빠듯하게 카드값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딸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뭐라도 보태줘야 하는데 생각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면 빚만 보이는 현실이죠. 진짜 미안하죠. 사돈내는 얼마 해준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더 위축되고요. 또 없는 돈을 억지로 빚내서 해주면 그 빚을 자식이 떠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밖에 못 도와준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자식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 부모님도 자신의 인생과 노후가 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빚을 져서 해준 것을 알게 되는 게 저는 더 충격일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해준다.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덜 상처일 수 있다고 봐요. 이 사연 역시 부모 노후 대비 자녀 결혼이라는 저울 위의 고민입니다. 없는 돈을 빚내서 맞추기보다는 지금 우리 집 형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함께 방법을 찾는 게 서로를 덜 아프게 하는 길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 사이 형평성 문제인데요. 첫째 때는 형편이 좋아서 많이 도와줬고 둘째, 셋째 때는 상황이 달라져서 상대적으로 적게 도와준 경우 이게 나중에 상속이나 효도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어쩔 수가 없었죠. 첫째 결혼 때는 아직 젊고 벌이도 괜찮고 집값도 지금보단 싸고 근데 둘째, 셋째 때는 아빠가 퇴직을 하고 몸도 안 좋고 형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걸 다 똑같이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자식 입장에서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자금도 사실상 생전 증여의 한 형태이니 부모님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조정해주는 게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자금은 순간의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사이에 더 받았다, 덜 받았다는 느낌이 없도록 나중에라도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혼 자금은 부모 의무가 아니라 부모의 여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해줄 수 있는 도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크기가 부모님의 노후를 심각하게 흔들 정도라면 그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집집마다 다를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집은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이 이상은 우리도 힘들다. 이 선을 미리 말해두는 것이 나중의 관계가 더 크게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식 결혼자금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댓글에 본인 세대, 부모인지 자식인지 같이 써서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